양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대통령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었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 심판이고, 국민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 처분을 하는데 그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을 나누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헌법 위반 부분은 5개, 법률 위반 부분은 8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된다, 또 직권남용이 된다, 또 강요죄가 해당한다,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의미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위반 부분 8가지를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그대로 다 적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 이렇게 형법상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 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 형법 위반 부분의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위반되느냐, 대인민주주의 위반되느냐, 아니면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주의 위반되느냐 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제작성에서 제출하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작성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도 나타나고 보는 겁니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 소추의견처럼 국회 제적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이거는 탄핵 소추의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그 준비서면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재 차장님, 이렇게 이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탄핵 1타 강사 권성동에서 지금 내란 1타 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범죄 성립하느냐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하는 거 맞습니까? 헌재 차장님, 방금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께서 범죄 성립하느냐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죠? 헌재도 같은 입장이시죠? 범죄 성립 여부는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박근혜 탄핵 당시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뇌물죄 등 범죄 성립 여부가 있었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수정한 선례도 있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준비 서면을 통해서. 그렇죠. 처장님 그때 헌재 근무하셨었잖아요. 계속 쭉 근무해 오셨고. 예. 그러면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재의결 과정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주장에 동의하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헌재가 재판을 하셨잖아요.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 사유서는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이 권성동이 권성동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외면한 채 지금 뭐 찐빵 없는 찐빵이다, 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실 게 아니라 헌재가 공식적 입장을 내시면 안 됩니까? 입장 표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계속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무시하실 건가요? 위원님,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현재 진행 중인 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재판부의 차후에 판단을 위원장께 답변 신청하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 그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셔서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예. 법원이 공수처에 체포영장 발부한 이유가 뭡니까? 내란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해당 판사 재판부의 입장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뭐 위원님께서 이제 공수처법 31조 재판 관할에 대한 부분 언급하셨어요. 뭐 중앙지법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의 진화, 증거의 소재지, 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관할법원에 공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다만에 대한 단서 규정이 있잖아요. 31조에 뭐 공수처법까지 아시진 모르겠지만, 근데 공수처장님이 공수처법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김석호 법무부 차관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시진 않으시죠? 지난번 체포영장 발부만 놓고 보게 되면 수사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발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형사법 110조, 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이런 조항 문구를 사실 넣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인적인 의미에서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110조, 111조는 사람을 압수하기 위해 수색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러니까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에 적용되고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헌재 판례도 형사법 나왔잖아요. 주석서 그리고 예. 이제 형사법계의 다수 견해가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가 사법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 입장 표명하실 생각 있습니까? 사법부 지금 독재하고 계십니까? 그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중히 경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해야 됩니까? 무시하실 건가요? 제가 경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 예, 답하기 힘들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사법 독재랍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건 공무집행이죠. 예, 단체로 방해하면 특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력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경호처의 행위는 지금 특수공무 방해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사안이 그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결국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는 없지만 구성 요건상으로는 해당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의 위력 등으로 해서 공무집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은 특수공무의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은 네, 틀림이 없습니다. 공수처장님, 이거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1월 5일 아침 한강직역 앞, 이 많은 시민들이 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네, 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세요? 그러한 사정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내가 공수처보다 여기 더 오래 있었다. 겨우 몇 시간에 또 포기하기, 이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협조하실 때도 공조본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8조의 행정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검도 경찰청에 어떤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 대검 차장이 경찰청 차장 만난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뭐가 그렇게 뻣뻣하게 뭐 당연합니까? 행정응원 요청할 때 조금 더 사람이 정성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행정절차법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저도 아는데, 법조인이 아닌 저도 아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협조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 바로 체포하십시오. 두세 명만 연행하셨어도 경호처 직원들 두세 명만 연행했어도 바로 무너졌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차까지 진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에서 바로 두세 명 연행하셨어야죠. 3차까지 안 들어갔어도 됩니다. 1차에서 연행하셔서 2차, 3차 체포하러 갈 때 또 있으면 또 연행하겠다. 엄중하게 권고하세요. 왜 법치를 공수처장이 무너뜨립니까? 그러한 각오로 제2차 집행에 대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꼭 연행하십시오. 경호처 직원들 다. 네. 과정에서 팩트가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피소추자는 지금 내란숙의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가 거기 가서 앉아 있지만 저는 민주당을 대표해서 앉아 있지 않습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서 왜 그러면 소추 단에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기혁신당만 있느냐? 국민의힘 유상봉 간사에게 제가 참여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소추단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대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 중에 민주당이 이렇게 빼라고 했다, 저렇게 빼라고 했다, 이런 의견을 냈다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국회에서 라는 말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명한 법원을 하나 말씀드리면, 너희는 사실을 말하라, 법관이 법을 주겠다 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뭘 주장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관에서 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소추 의결서를 낸 것은 사실이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그것대로 판결하라라는 것은 주장일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쟁점이든 뭐든 그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냐, 왜 이걸 이렇게 하냐라고 헌재에게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신속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빨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재판이나 빨리 하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세요. 나경원 재판이 제일 오래 끊었어요. 자,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동영상 좀 들어보세요. 네, 세계 주요 언론들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부터 무산 배경과 파장까지 자세히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지율이 극도로 낮은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실패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함에 따라 정치적 불안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BC는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왜 체포하기 어려운지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AP통신 역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했습니다.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지역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과 나란히 한반도를 포함시켰습니다. 홍수처장, 외신 보셨죠? 저러한 평가를 불러온 장본인이 공수처장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 통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내준 체포영장을 집행 못한다고 하면은 이 나라 공권력, 법치국가가 저렇게 외국에서 외신들이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처장, 헌법재판관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왜 권성동 대표를 가서 만나요?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재판하지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어저께 아니 어저께고 그저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때 왜 집권여당의 사무총 원내대표를 가서 만나냐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난다 하더라도 만나지 않아야 돼요. 법사위에 나오셔서는 다 말씀을 할 수 있어요.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재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저께 그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들 오셔서 아니 방문을 했다고 해서 다시 또 원내대표한테 가시는 게 사무처장이 할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됐어요. 가지 마세요. 예,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예.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현재 신속하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이 그러한 것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어떤 먹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란 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이 세상과 격리시켜야 무속이 지배하지를 않고 제2의 내란이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지금 8인 체제이지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 그리고 권한적인 심판을 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구인 체제를 원하고 있죠. 저희는-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구인 체제가 되는 것도 당연하고 예. 지금 현재 8인 체제라도 계속 심리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법원 그렇게 행정처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체포영장을 기한연장 청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연장 신청 즉 영장을 발부해 기각한 적이 있습니까? 통상 연장하는 경우 많았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 관련한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를 했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사법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를 간섭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신속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줘야만이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한다 이거죠. 공수처장, 자꾸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할 수 없다.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내란 자체는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예. 내란 수사는 검찰도 못하고 공수처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경찰만 하기 때문에 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공수처가 경찰과 수사를 했더라도 기소권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으로 가서 이 권한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은 의원들이 질문하면은 마치 뭐 내란 이것은 아니고 뭐 직권남용 이렇게 헷갈리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혼돈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그 책임은 공수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군과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공수본 아니에요? 공조본에서 하고 공조본, 있습니다. 예. 네. 공조본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어떻게 됐든 반드시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은 꼭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공조본 차원에서 3차 집행은 만약 없다는 집행을 하지 못하면은 다음에 법사위 나올 때 그런 결기를 하란 말이에요.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주울 지역 이성윤입니다. 공처장님, 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말 들은 적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수많은 시민들께서 눈을 맞아가면서 밤을 새면서 정말 윤석열이 체포되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어떻습니까? 정말 따뜻한 관저에 숨어서 요새를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A4 한쪽짜리 편지를 보냈잖아요. 뭐라겠어요? 정말 주권 침탈과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내란 선동 아니고 내전 선동 아니고 뭐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건 배포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12.3 내란 사건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내란 수계가 이렇게 관저에서 요새를 만들고 계속 진지전을 하고 있는 한 계속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공처장님 명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요. 지난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 어떤 입장을 냈냐면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단순히 공무집행이 아니다. 이거는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다겠습니다. 이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검찰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이라면 정말 지금 그 부하 10명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이라면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나를 처벌하라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찌질하게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선전하고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단순히 그냥 체포가 아니고요.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운 일이에요. 정말 그 공수장님 아까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체포 구속을 못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정으로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처장님이 지금 국힘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으로나 제대로 답변을 하는가 이게 의문스러워요. 왜 딱 부러지게 수사권 있습니다 말 못합니까? 왜 우리 관할에 있습니까 말 못합니까? 무슨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시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네. 예? 저희들 명확하게 수사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아니 그렇게 국회 관할에 의해서 압수수 들어보세요. 예. 아니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아니 내란 수계 윤석열 측이 공수처를 당시 이렇게 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욕심을 상식 밖으로 내서 덤비는 꼴이다. 수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다면서 막말을 쏟아대요. 이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할 소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처장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이 아니고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나오면 바로바로 보도도 부르고 국민들에게 알리세요. 국민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모르고 속상해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처장님. 네. 수사지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해보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하고 왜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 집행 현장에 안 나갔습니까? 네, 처장이 이 정도면 나가서 아니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에 얘기해가지고 집행 협조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을 해야 할 영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되겠어요? 다음 집행할 때 현장에 빨리 나가십시오. 좀 더 적극성을 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자, 나갈 때 수사계획 짰습니까? 시뮬레이션도 해봤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그냥 상의를 두 하고 쪽짜리 수사계획서 했습니다. 만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계획 두 쪽짜리 계획 세웠습니까? 아니 경호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현장 약도 보셨습니까? 아니 거기가 공관통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숨을지 몰라서 법원에서 그런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거부할 수 없다. 뒤져라. 그런데 그 기대에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정말 기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물었어요. 기자회견은 저희들한테 공처에서 영장 집행할 것 같습니까? 공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될 때까지 될 거다. 공처가 결기가 있다. 거기서 말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가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아가십시오. 그런 결기를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장 재집행지 요구 건의 왜 막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공수처에서 토요일 주말에 영장을 재집행하겠다는 그 수상한 검사의 지휘를 건의를 왜 막았습니까? 그건 좀 사정과 다릅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안 노력을 맞습니까? 최대한 노력하였고 무슨 노력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대단히 더 큰 또 경력과 여러 가지 인력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거 처장께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제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은 작은 인원이고 하지만 거기 가서 들어눕고 정말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것인데 처장은 한가하게 최상국대행이 지휘하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매우 중요하고 또 여러 무슨 가지 해도 그런 중요합니까? 부분들을 최상국대행이 위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체포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이 뜻으로 사건은 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권위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다 맞으십니다. 예. 자, 재집행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나오면 네. 재집행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제2차 집행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1차 집행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될 하겠습니다. 때까지 네. 윤석열을 수감표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 날 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받더라도 하고 있죠. 국민들이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꼭 유념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반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헌재 사무처장님, 헌재 사무처장님, 예. 방금 긴급 속보가 떠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헌재. 총을 받더라도 하라는 겁니다. 자, MBN 단독 속보인데요.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안 한다. 내란죄 철회 정리될 때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예. 윤석열의 지금까지 입장은 헌재 심판부터 받겠다. 물론 그 이전에 뭐 법 뒤에 숨지 않겠다. 당당하게 법적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됐는데 거짓말 하다가 막판까지 몰려서 했던 거짓말인 것 같은데 헌재 출석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체포영장 이렇게 법관 영장도 거부하고 헌재 출석도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4일 날 1차 심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게 됩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첫 기일은 진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일을 고지할 당시에 그 혹시라도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다른 기일을 고지한다고 안내를 한 바가 있는 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들었습니다. 예. 1월 14일, 16일을 1차, 2차 기일을 발표하면서 왜 2차까지 기일을 정하냐? 1차에 피청구인 즉 윤석열 피소추자가 불출석할 경우는 1차 때는 하지 못하지만 2차 때는 관계없이 진행한다. 이렇게 제가 발표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럼 그 발표대로 윤석열 피소추자가 1차 첫 기일 때 불출석하면 1차 때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변론 기일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변론 기일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그날 사실은 지금 그렇게 속보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네. 그날 실제로 가서 14일 날 안 나온 것이 이제 확인이 돼야지 네. 이제 연기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말씀, 윤석열 피소추인이 현장에 안 나왔다. 그렇게 되면 안 나온 걸 확인하고 그러면 그날 14일 날은 심리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안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때는 관계없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